자, 그럼 142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분석 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1시트의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10점. 부분합이 10점이죠. 꽤 큰 점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부분합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 표의 전체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부분합 기능을 사용하여 상공 주식회사 신입사원 채용 현황 표에 그림과 같이 성명별로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정렬은 성별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처리하시고 최소값과 최대값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항상 부분합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렬 먼저 해주셔야 돼요. 정렬은 데이터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정렬이 있습니다. 정렬 눌러주시고 정렬의 기준을 뭘로 하라고 했죠? 조건에 성별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내림차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정렬에서 내림차순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별이라는 거는 여잔지 남잔지를 의미하는데요. 오름차순은 가나다순, 내림차순은 희읍부터 기읍순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니은이, 그죠?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니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성별이 여자인 사람들이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남자인 사람들이 뒤로 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나서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되어져 있죠.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시면 여 최대값, 여 최소값, 또 남 최대값, 남 최소값 이런 식으로 최대값, 최소값이 싹 들어가져 있습니다. 최대값이라는 거는 성별 여자 중에서 가장 큰 값, 최소값이라는 거는 성별 여자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찍으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남자도 그렇겠죠? 성별 남자 중에서 가장 큰 점수와 가장 작은 점수를 찍어라 라는 거겠죠. 자, 이 상태로 정렬을 해주신 다음에 부분합으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부분합은 마찬가지로 데이터 메뉴에 끝에, 오른쪽 끝에 부분합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룹할 항목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방금 정렬을 성별을 기준으로 정렬했었어요. 같은 성별끼리 모아놨죠? 그런 것은 그룹화라는 것도 같은 성별끼리 묶어놓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할 항목은 성별이 됩니다. 방금 정렬했던 필드인 성별로 묶어서 부분합을 나타낼 거다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보니까 최소값을 나타내고 최대값도 나타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나온 순서대로 최소값을 먼저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값 선택해 주시고요. 무엇의 최소값이냐면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의 최소값을 나타내 주고요. 다른 게 체크되어 있는 게 있다면 다른 체크는 없애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성별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룹화되어져서 성별의 그 여성의 최소값 또 남성의 최소값이 나와 있습니다. 점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죠. 부분합을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룹할 항목은 성별, 묶을 항목은 성별을 기준으로 묶을 거니까 그대로 두시고요. 사용할 함수는 이번에는 최대값, 큰 점수를 뽑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최대값에 마찬가지로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의 최대값을 볼 거기 때문에 이 네 가지만 체크되어져 있고요. 다른 거는 체크가 없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확인 버튼 누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부분합을 넣으실 때는 바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넣었던 부분합이 사라져 버려요. 이게 들어가면서 첫 번째 넣었던 최소값의 부분합이 사라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 부분합을 넣으실 때는 아래에 나와 있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없애주셔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하지 말고 최소값도 그대로 두고 이 최대값도 보게끔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값 대치를 풀고 확인 버튼 눌러줘야 최소값과 최대값 둘 다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분석 작업 2로 들어갈게요. 분석 작업 2 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전국 특산물 판매 현황 표에서 한라봉 총 판매액, 한라봉의 총 판매액이 이 부분인데요. 이 총 판매액이 1억이 되려면 판매량, 앞에 나와 있는 이 판매량이 얼마가 돼야지 되는지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목표값 찾기 기능을 하실 때는
셀 포인터를 목표하는 값을 주려고 하는 그 셀을 클릭하시고 데이터의 가상분석 메뉴로 들어가서 그 안에 목표값 찾기 메뉴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식 셀이 여기 안에 들어있고요. 찾는 값은 바로 목표하는 값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넣어주셨으면 자, 얘가 목표하는 값은 1억인 거예요. 1억이 되기 위해서는 판매량이 얼마가 돼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값을 바꿀 셀을 클릭하시고 판매량 여기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판매액이 1억이 되려면 판매량은 2857이 돼야 돼 라고 바뀌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목표값 찾기는 끝난 거예요. 자, 되셨죠? 자, 이번에는 매크로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각 5점이에요. 자,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에서 매크로 작업 시트 표에서 자, 매크로 작업 시트의 표가 여기 있네요.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각 5점. 자, 그러면 G4부터 G11 영역에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G4부터 G11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인데요.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라고 되어져 있고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고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한 시트 B13부터 C14 영역에 생성하고 B13부터 C14 네. 여기 영역에다가 매크로 버튼을 생성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크로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도구라는 요 메뉴가 나와 있어야 돼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시험장에 대부분 이 개발도구라는 메뉴는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이 개발도구 메뉴가 시험장에 없다. 그러면 파일로 들어가서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리본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보시면 오른쪽에 개발도구 요게 체크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게 체크가 안 되어져 있다면 개발도구 메뉴가 없어지고요. 꼭 체크되어져 있어야 이 상태로 개발도구 메뉴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개발도구 메뉴 안에 매크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매크로를 할 건데 이 매크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어떠한 작업들을 저장해 놓고 그 작업을 자주자주 사용하게 될 때는 그 반복되는 작업을 자주 사용하게 될 때는 매크로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자주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여기 평균이 나타나는 매크로를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이 셀 포인터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매크로를 저장하기 전에 셀 포인터가 이런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데이터나 글자가 적혀 있는 곳에 셀 포인터가 가 있다면 나중에 매크로 작업을 할 때, 매크로를 할 때 오류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오류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 포인터는 데이터가 없는 곳에다 갖다 두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빈 공간에다가 셀 포인터 갖다 두고 매크로 기록을 해볼게요. 제가 하려고 하는 작업 과정을 기록해 놓고 그걸 나중에 꺼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매크로 기록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기록하려고 하는 매크로의 이름이 뭐냐면 여기 매크로 이름을 평균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균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칠게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기록 중지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는 엑셀에다 하는 그 작업들을 모두 얘는 기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그 순서대로 기억을 해놓고 그것을 얘는 그대로 실행할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하는 작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해서 평균을 계산하래요.
G4부터 G11 영역에다가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셀 클릭는 넣어주시고 에버리지 함수 써줍니다. AVE. 자, 봤더니 AVE까지 썼더니 여기 아래쪽에 에버리지 함수가 보이고 있네요. 여기 위에서 탭키 눌러서 에버리지 함수 열어주시고 평균은 G4부터 G11까지이기 때문에 평균은 국어부터 과학탐구까지의 모든 평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어 점수부터 해서 과학탐구까지의 범위를 잡아서 여기 보시면 B4부터 F4까지의 영역이 들어있죠? 괄호 닫고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채우기 핸들 있죠? 채우기 네모 핸들을 쭉 클릭 드래그해서 잡아 당겨주시면 모든 행에 그 행에 맞는 평균이 쫙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기록 중지. 자, 이제 내가 했던 작업은 매크로에 저장되어져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매크로에. 자, 그렇게 저장되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꺼내 쓸 거냐. 버튼을 눌렀을 때 매크로가 찌릭 돌아갈 수 있도록 꺼내 쓸 거예요. 자, 이 버튼은 어디냐면 개발 도구에 삽입 메뉴가 있어요.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단추, 요게 단추예요, 단추. 단추를 클릭해서 요 단추를 여기다가 나타내고 그 나타낸 단추를 눌렀을 때 매크로가 나오게끔 할 거기 때문에 단추를 놓을 건데 어디다 놓을 거냐면 B13부터 C14 영역에 생성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B13부터 C14 영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이 단추 버튼을 딱 알맞게 놓으려면 그냥 드래그하면 딱 알맞게 잘 안 넣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Alt키를 누르고 이렇게 놓아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셀 크기에 맞게 이렇게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상태로 마우스 손 떼주시고 Alt도 손 떼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매크로 지정이란 창이 떴어요. 자, 어떤 매크로를 그 버튼에다가 단추 버튼에다가 놓을 건데 이 평균 매크로 아까 우리 만들었었죠? 그게 여기 들어있죠? 요거를 확인 눌러주시면 이 단추 버튼 안에 아까 그 매크로가 들어가진 거예요. 자, 어떻게 들어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좀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그 확인하기 전에 이 단추를 영역에 생성한 다음에 여기 텍스트를 좀 수정해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추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으로 가서 텍스트를 뭐라고 수정하냐면 평균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깥쪽 클릭. 자,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단추를 클릭할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돼야 돼요. 아까 우리 단추에다가 매크로 지정을 했어요. 평균 매크로 지정했기 때문에 잘 실행되는지 한번 눌러볼까요? 자, 누르려고 봤더니 손가락 모양 나오죠? 클릭, 클릭, 클릭 눌렀더니 이 부분이 이렇게 영역 지정이 되네요. 그 이유는 자, 여기가 싹 딜리트로 지워볼게요. 데이터가 없더라도 이 단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한 평균이 쫙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전에 매크로 기록을 누른 후에 평균을 냈고 그 다음에 기록 중지를 눌러서 평균 낸 부분까지의 그 부분이 평균이라는 매크로에 저장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눌렀을 때 평균 매크로가 실행되면서 여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하실 수 있겠죠. 포인터를 빈 공간에 갖다 두시고 매크로 기록을 눌러주셔야 돼요. 매크로의 이름은 셀 스타일 엔터 쳐주시고 지금부터 기록 들어갑니다. 범위는 A3부터 G3까지 잡아주시고요. 홈에 가보시면 스타일이 있어요. 강조색 6을 넣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강조색 6 스타일 넣어주시고 개발 도구로 가서 기록 충지 눌러주시고요. 삽입 메뉴로 가서 도형의 사각형의 직사각형 클릭해 주시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직사각형을 E13에서부터 F14 영역에 생성해 줍니다. 그럼 딱딱 달라붙어 생성이 되고요. 그 상태로 셀 스타일이라고 도형 위에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도형을 클릭한 후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보시면 매크로 지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매크로 지정으로 들어가서 셀 스타일 매크로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버튼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이 창이 뜨지만
직사각형을 갖다 놨을 때는 자동적으로 이 창이 안 뜨기 때문에 우측 마우스 버튼 메뉴로 들어간 거예요. 셀 스타일 매크로 지정, 확인 눌러주시면 저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지금 이 부분에만 영역이 잡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 들어가져 있던 강조색 6을 일단 없던 걸로 다시 처음과 같이 바꿔볼게요. 네, 처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던 상태와 같이 바꿔놓으면은 요 매크로를 지금 여기 직사각형 안에 적용해놨기 때문에 얘를 누르면 강조색 6이 들어간 형태로 보여지게 되게끔 바로 그 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크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차트 작업 시트의 차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차트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각 2점씩 문제당 각 2점씩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된다고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입고량과 재고량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시오. 이 차트에 보시면 입고량과 재고량만 나타나야 된대요. 이 출고량은 빠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를 클릭해 주시고 우측 마우스 버튼 눌러보시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 주시고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갔더니 이 차트에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가 여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을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삭제하려고 하는 건 입고량과 재고량만 남겨두고 출고량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출고량 삭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 선택 메뉴에 보면은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중에서 출고량을 선택하고 제거를 눌러주세요. 제거. 자,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동적으로 데이터 영역이 입고량과 재고량만 남게 됩니다. 차트의 제목을 차트 위로 추가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차트를 클릭해 주시면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나타나요.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이게 차트 도구에 들어가는 차트 도구 메뉴인데요. 차트의 제목을 넣기 위해서는 레이아웃으로 가보세요.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보면 이 차트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들을 레이아웃에서 찾아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차트 제목 메뉴에서 차트 위에 제목을 생성할 거기 때문에 차트 위 클릭해 주시고 차트 제목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림과 같이 입력을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입고량 슬래시 재고량 현황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글꼴은 도듬 크기 16으로 지정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제목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홈 메뉴에 가보시면 글꼴은 도듬 또 크기는 16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홈 메뉴에 가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트 제목까지 했고 3번 그림 영역의 채우기 색 이 차트에서 보시면 바깥쪽이 차트 영역, 안쪽이 그림 영역이에요. 이 안쪽에 이 부분에 색을 넣으라는 거죠. 그림 영역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그림 영역 서식 창이 뜨고요. 그림 영역의 채우기 색은 표준색 주황으로 지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채우기에 단색을 채우라 지정해 주시고 어떤 색이냐면 표준색 중에서도 주황 지정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주 눈금선이 보이지 않도록 지정하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림 영역의 주 눈금선 어디서 지정하냐면 자, 닫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그림 영역의 주 눈금선은 여기가 지금 눈금선이에요. 이 눈금선이 안 보여야 되니까 눈금선을 클릭한 후 딜리트 버튼으로 그냥 삭제해 주시면 돼요.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고 범례는 글꼴 도둠 자, 범례라는 건 이 부분을 범례라고 합니다. 이 범례의 글꼴은 도둠이기 때문에 범례 클릭, 홈 메뉴에 가서 글꼴은 도둠. 그 다음에 크기는 12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위치는 아래쪽으로 지정하래요. 그래서 범례 위치가 지금 오른쪽에, 이 차트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 가지게끔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범례 위치 지정하실 때는 범례를 더블 클릭하신 후에 범례 서식이라는 창이 뜨면요. 범례 위치를 아래쪽 선택해 주시고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값 축의 주 단위는 80으로. 세로값 축이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세로값 축, 여기가 가로값 축인데요. 세로값 축의 단위가 80씩 증가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100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럼 이 축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그랬더니 축서식이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 보시면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600이야. 그런데 주 단위는 100씩이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주 단위라는 거는 몇씩 이렇게 눈금선이 몇씩 올라가게 될 건지 몇씩 증가할 건지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서는 주 단위는 80씩 증가하게끔 해달라고 했으니까 주 단위를 고정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가 여기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으로 바꿔주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우고 80 넣어주세요. 80으로 넣어주시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자, 이 상태로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80씩 증가되는 눈금선이 생성되게 됩니다.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 지금 보시면 이 테두리가 뾰족뾰족한 직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직각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테두리 스타일을 그림과 같이 둥근 스타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테두리 스타일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의 2포인트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비에는 2포인트를 주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약간 두꺼워져요. 그러면 2포인트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신 다음에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 작업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다 된 건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하고 우리가 한 거랑 똑같이 나와 있다면 맞게 잘 해주신 거예요. 되셨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지금 차트와 매크로 또 분석 작업 2, 분석 작업 1, 기본 작업 3, 기본 작업 2까지는 다 되신 거고 남은 건 기본 작업과 계산 작업인데요. 계산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